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SK 최준용의 합류 이후 2연승을 기록하고 있다. 역시 이 팀의 마지막 퍼즐은 최준용이었다. 복귀 후 연일 맹활약을 하고 있는 최준용이다. 직전 디비전에서도 23점을 폭격했다. 덕분에 SK는 19점 차까지 뒤지던 경기를 역전해내는 저력을 보였다. 다만 주말 연전이기 때문에 이제 막 부상에서 돌아온 최준용이 정상적으로 경기를 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KGC 현재 4연승을 기록하고 있다. 직전 캐롯과의 경기는 엄청난 명승부였다. 한때 20점까지 뒤지던 경기를 뒤집어냈다. 4쿼터를 25-6으로 압도하며 거둔 역전승이다. 당연히 뜨거운 분위기가 이번 경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변준영의 2라운드 활약이 상당히 좋은 상황. 오마리 스펠맨도 국밥처럼 든든한 활약을 이어오고 있다. 코멘트 SK는 MVP의 복귀와 함께 분위기를 타고 있다. KGC 역시 4연승의 기세가 좋다. 두 팀 모두 앞선 경기에서 엄청난 역전승을 기록하고 왔기 때문에 기세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상당히 팽팽한 매치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한 골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SK의 핸디를 메인 옵션으로 추천한다. 추천 배팅 서울 SK 승 164.5 오버. OK저축은행 이전 경기 원정에서 한국전력 상대로 3-1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대한항공 상대로 3-2승리를 기록했다. 4연승 흐름 속의 시즌 5승 4패 성적. 한국전력 상대로는 서브 에이스 4개 포함 26득점을 기록한 레오가 해결사가 되었고 교체 자원으로 나온 신호진이 중요한 순간마다 서브 득점을 올리며 포효했던 경기. 조재성이 왼 속잡이 특유의 각을 만들며 상대 블로킹을 뚫어냈고 높은 공격 성공률이 동반된 차지환의 반작자 빠른 공격도 인상적이었던 상황. 또한 범실은 많았지만 블로킹과 서브 에이스 싸움에서 우위를 점령한 승리의 내용. 현대 캐피탈 이전 경기 원정에서 우리카드 상대로 3-0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한국전력 상대로 2에서 3패배를 기록했다. 3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시즌 5승 4패의 성적. 우리카드 상대로는 48%의 높은 리시브 효율성을 기록했고 자신의 머리 위로 날아오는 리시브가 많아지자 김명관 세터의 손끝에서 신바람이 불었던 경기. 오레올, 허수봉, 전광인으로 구성된 삼각편대가 고른 득점 분포를 보여줬으며 리시브와 수비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 상황. 또한 블로킹 싸움에서 압도적인 치의를 만들었고 서브 에이스 대결에서도 우위를 보여준 승리의 내용. 코멘트 OK저축은행은 4연승의 과정에서 2단 연결, 순간 상황 대처 능력이 업그레이드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상무에서 전진선이 합류하면서 중앙에서 경쟁력도 살아났다. OK저축은행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추천 배팅 OK금융그룹 승 183.5 언더. IBK 기업은행 이전 경기 원정에서 GS 칼텍스 상대로 3-1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현대건설 상대로 0에서 3패배를 기록했다. 2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시즌 4승 5패 성적. GS 칼텍스 상대로는 부상 이후 첫 선발 출전한 김희진의 부활이 나왔고 산타나, 표승주로 구성된 삼각편대가 빠른 공격으로 화력 대결에서 우위를 보여준 경기. 고른 득점 루트가 개척되면서 줄곳이 많아진 김하경 세터가 다양한 전술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었고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뛰어다닌 끈질긴 수비가 인상적이었던 상황. 또한 표승주, 김수지가 단단한 벽을 만들면서 블로킹 싸움에서 완승을 기록했던 승리의 내용. 페퍼저축은행 이전 경기 원정에서 KGC 인삼공사 상대로 1에서 3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GS 칼텍스 상대로 1에서 3패배를 기록했다. 시즌 9패 성적. KGC 인삼공사 상대로는 니아 리드가 분전했고 블로킹 싸움에서 힘을 내면서 먼저 1세트를 가져올 수 있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결정력이 떨어졌던 경기. 이고은 세터의 토스 안정성에 아쉬움이 있었고 교체 투입된 이현 세터는 중앙 속공을 자주 사용하지 못하면서 상대 블로킹을 분산시킬 수 없었던 상황.
또한 블로킹 대결에서 우위를 보였지만 서브 에이스 싸움에서 밀리고 범실이 상대보다 7개가 더 많았는데 기록으로 나타나지 않은 범실성 플레이까지 감안합니다면 11개 차이가 났던 패배의 내용. 코멘트 백업의 공격 옵션을 창착하고 있는 김희진이 선발로 올라오면서 상대 블로킹을 분산시킬 수 있게 된 IBK 기업은행입니다. 화력 대결에서 우위에 있는 IBK 기업은행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추천 배팅 IBK 기업은행 승 175.5 오버. 신한은행 이전 경기 원정에서 하나원큐 상대로 70-63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BNK썸 상대로 65에서 82 패배를 기록했다. 최근 4경기 3승 1패 흐름 속의 시즌 4승 4패 성적. 하나원큐 상대로는 김소니아가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가운데 8개 3점슛을 40%의 적중률 속에 기록한 경기. 전반전의 열세를 후반전에 만회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내는 집중력과 투지를 보여준 상황. 또한 승부처의 백도어 커트가 위력적이었고 스위치 수비, 더블팀 등 스크린에 다양하게 대처하며 상대 수비를 뚫었던 승리의 내용. 우리은행 이전 경기 홈에서 삼성생명 상대로 83-42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KB스타즈 상대로 74-52 승리를 기록했다. 3연승 흐름 속의 시즌 6승 1패 성적. 삼성생명 상대로는 1차전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정신무장을 단단히 하고 나왔고 전반전이 끝났을 때 멀찌감치 도망가며 가비지 타임을 만들어낸 경기. 14개 3점슛을 46.7%의 높은 적중률 속에 림에 꽂아 넣었고 박지현이 득점 리더가 되어준 상황. 또한 12인 로테이션을 가져가는 가운데 3경기 연속 가비지 타임이 동반된 승리를 기록하면서 주축 선수들의 체력 소모도 최소화했던 승리의 내용. 코멘트 3경기 연속 가비지 타임이 동반된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은행은 1차전에서 김단비 영입 효과를 나타내며 탄탄한 수비와 빠른 스피드를 살려 상대를 압도했고 노련한 경기 운영 능력까지 선보였다. 우리은행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추천 배팅 우리은행 승 플러스 13.5 신한은행 승 136.5오버. 크로아티아 피파 랭킹 12위 다소 지루한 경기 끝에 모로코와 무득점 무승부를 거두었다. 미드필더 라인에서 힘싸움이 이어졌으나 오히려 다소 밀리는 양상을 보여주었고 크로아티아가 오히려 역습에 의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생각보다 모로코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던 경기. 캐나다의 1차전 상대였던 벨기에와 같이 스쿼드의 노쇠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 2018년 준 우승의 주역이었던 선수들이 여전히 핵심 역할을 해주어야 경기가 풀리는 상태다. 그 와중에 만주키치의 활동량과 득점력을 대체할 선수가 없어 득점력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은 덤. 그나마 부디미르의 타겟형 스트라이커 성향을 이용해 후반전에 롱볼과 크로스로 상대를 위협해보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캐나다 피파 랭킹 41위 벨기에에게 패배를 당했으나 경기력 면에서는 피파 랭킹 2위인 벨기에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전반전에는 완전히 캐나다의 페이스로 경기가 이어지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는데 기동성과 에너지 레벨로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는 모습은 고평가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1차전에서 보여주었듯이 팀의 에너지, 레벨과 기동성은 상당히 높은 편. 세대 교체가 잘 된 편이라 엔트리의 평균 나이가 상당히 젊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월드컵 경험이 없고 지난 경기에서는 데이비드를 위시한 공격진들의 결정력이 만족스럽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월드컵에 나름대로 익숙해진 2차전에서는 달라진 결정력을 보여줄 수는 있겠으나 유스타키오를 위시한 중원이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변수. 투 볼란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3명의 미드필더를 배치하는 크로아티아 같은 팀을 상대한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캐나다가 예선에서 기록한 23골 중 전개가 10초 이상 걸렸던 골은 4골밖에 없었다. 상대의 기동성이 딸리는 경우 캐나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 코멘트 오버를 1순위로 삼는 것을 추천하겠다. 크로아티아도 스쿼드의 노쇠화가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캐나다를 상대로 주력과 에너지 레벨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1차전처럼 캐나다가 많은 찬스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중원 숫자 싸움에서는 크로아티아가 개인 기량과 전술 상성을 바탕으로 우세를 점할 가능성이 높고 캐나다의 높은 라인도 수비 시에는 리스크가 될 것입니다. 장점인 중앙 장악력을 발휘한다면 크로아티아가 우세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추천 배팅 크로아티아 승 2.5 오버. 스페인 피파 랭킹 7위 코스타리카를 7-0으로 대파하면서 스타트를 아주 좋게 끊었다. 노장인 알바, 부스케츠의 체력을 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동안 부진했던 득점력도 완벽하게 돌아온 모습을 보여주면서 골득실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한 상태. 지난 경기에서는 미드필더 라인 선수들이 개인 기량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으나 독일을 상대로는 중앙 라인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의 압박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빌드업이 측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데 모라타가 큰 키에 비해 공중볼 경합에 아주 능한 팀이 아니고 독일의 기본적인 피지컬 능력은 뛰어나다 보니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것. 독일 피파 랭킹 11위 월드컵 2연패. 두 경기 모두 아시아 국가에게 당했습니다는 점에서 충격은 2배였다. 4년 전에 굴욕적인 패배에서 배운 것이 없었는지 르디거가 상대를 조롱하는 듯한 스프린트 동작을 보여주는 등 전 세계적으로 놀림거리가 되고 만 상태. 이 경기에서 독일이 패배하게 된다면 사실상 조별 리그 탈락 확정, 크랙형 공격수와 최전방 자원 공백이 매우 뼈아프다. 그나마 사내가 돌아온다면 크랙형 공격수에 대한 갈증은 해소될 수 있겠으나 최전방 자원의 부족은 당장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유효 슈팅은 9개를 기록하면서 나름대로 슈팅의 퀄리티는 좋았지만 골로 들어간 것은 균도안의 PK골 하나가 전부였다. 중원에서도 키미히 정도를 제외하면 공수 양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선수가 없는 상황이라 중앙 라인에서 키미히가 고전한다면 공수 양면으로 흔들릴 수 있을 것. 독일은 지난 16번의 경기에서 6번의 무실점 경기를 치르는 데 그쳤다.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무실점 경기를 기록하지 못하기도 했는데 수비적으로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상황. 훈멜스와 보아탱이 동시에 이탈한 이후 이 단점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코멘트 스페인의 우세를 점친다. 지난 경기에서 전방 자원들의 결정력 문제가 상당히 나아졌음을 감안한 선택. 독일의 경우에는 크랙형 공격수와 정통 넘버 9의 부재로 인해 공격 작업부터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독일의 압박 시퀀스는 유럽 내에서도 상위권 수준이고 공이 측면으로 흐르게 유도만 할 수 있다면 독일 입장에서도 스페인의 크로스 위주 공격에 대처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스코어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 추천 배팅 스페인 승 2.5 언더. 카메룬 피파 랭킹 43위 스위스에게 0에서 1로 패하면서 전망이 어둡다. 세르비아와 브라질이 다음 일정인데 세르비아는 웬만한 유럽 강호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전력이 상승한 팀이고 브라질은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히는 팀. 이번 경기에서도 승점을 얻지 못한다면 16강 진출의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셈입니다. 안기사의 부상 이슈가 있었으나 지난 경기에서 선발로 나오면서 앞으로의 일정에도 출전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골키퍼 오나나가 빌드업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은데 오나나가 이 때문에 라인을 상당히 높이는 유형이라 클럽에서도 위기를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꽤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압박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상대 중원 싸움에서도 숫자만 맞춰주는 식으로 대응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나마 뛰어난 공격진들의 스피드와 골 감각을 믿어볼 수밖에 없을 것. 세르비아 피파 랭킹 21위 브라질은 역시 강했습니다. 포르투갈을 플레이오프로 밀어버린 만큼 전력이 매우 상승한 상태이기는 하나 경험이 많은 브라질과의 경기력 차이는 현격했습니다. 두 골로 실점을 억제했습니다는 것만으로도 선전했습니다고 할 여지가 있을 정도로 강팀을 상대로 할 때 멘탈이 흔들리는 양상은 쉽게 바뀌지 않았던 모습. 이번 경기에서는 100%의 주력 선수들을 모두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1패를 안고 있기 때문에 출발이 좋지 못했고 카메룬을 잡지 못한다면 만만찮은 상대인 스위스와의 경기에서 16강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 지난 경기에서는 코스티치와 블라호비치가 선발로 나오지 않았는데 부상 이슈가 있는 코스티치는 몰라도 지난 경기 교체로 나온 블라호비치는 선발로 나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피지컬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단순한 측면 크로스도 매우 위협적인 옵션. 상대의 넓은 뒷공간도 이용해 볼 수 있는 만큼 세르비아의 득점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코멘트 세르비아의 승리를 점친다. 지난 경기에서는 코스티치와 블라호비치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반드시 승점을 따내야 하는 상황이라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총력전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측면뿐만 아니라 타디치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중앙 공격에서도 활기를 띨 수 있고 밀링코비치 사비치의 중앙 장악력도 기대해볼 만하다. 추천 배팅 세르비아 승 2.5 오버. 대한민국 피파 랭킹 28위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상대 중원의 플랜 A인 빌드업 축구가 먹힐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지만 선수들이 활동량과 세컨볼 싸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우루과이 중원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루과이 선수들이 경기가 끝난 이후 표정이 좋지 않았던 만큼 대등한 경기력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 슈팅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쉽다. 직전 경기를 중계했던 해설위원들도 조금 더 슈팅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과감한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 유효 슈팅으로 이어진 슈팅은 없었다. 황의조가 실전 감각 부족으로 노마크 찬스를 허공으로 날린 것도 아쉬웠던 부분. 외신에서도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는 있지만 공격이 날카롭지 못하다는 점을 대한민국 팀의 단점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가나 피파 랭킹 61위 포르투갈을 상대로 2에서 3패배를 당했습니다. 부카리가 득점을 기록하고 상대 핵심 선수인 호날두의 셀레브레이션을 따라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1차전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셈. 다만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피파 랭킹이 낮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스코어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만만히 볼 상대는 절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냐키 등 이중 국적 선수들이 엔트리에 합류하면서 스쿼드의 질은 확실히 좋아진 상태. 다만 이로 인해 조직력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 본인들이 수비를 할 때 측면 수비의 약점을 드러낸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점. 윙어들의 1대1 대응 능력이 매우 좋지 못해 측면에서부터 수비가 전반적으로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 다만 스피드가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 치고 달리기 식으로 접근하는 팀을 상대로는 실점 최소화가 가능할 수 있다. 코멘트 대한민국이 충분히 가능성 있는 경기. 지난 경기에서 월드 클래스 미드필더들이 즐비한 우루과이를 상대로도 중앙 싸움에서 전혀 밀리는 모습이 아니었는데 상대 중앙 빌드업의 핵인 파티만 잘 견제한다면 가나의 공격력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 가나의 측면 수비력에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측면 공략으로 활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는 것도 장점. 추천 배팅 대한민국 승 2.5 언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아이디 TV53 검색 후 연락주시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연락주시면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